저는 그저 제 딸과 손주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20년 만에 미국으로 날아간다는 생각에 그 전부터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쁘니까요. 그런데 공항 직원이 저를 강압적으로 불러 세우더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그것도 한국이 아닌 낯선 땅 미국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 추억이 서려 있는 군 시절의 사진이 저를 살렸죠. 아니, 이 사진을 본 그 친구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공항 한 구석에서 외롭게 있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는 찰나 JFK 공항 터미널에 도착한 최강수는 긴 여정의 피로를 안고 입국 심사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75세의 노인 최강수의 구부정한 어깨는 무거운 가방 하나와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죠. 오랜 세월 고된 삶을 살아온 흔적이 깊은 주름과 거친 손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강수의 모든 모습은 이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최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딸을 만나게 될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방인으로서의 긴장감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그와 딸 사이의 노인거리만큼이나 깊은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들을 바라보는 최강수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교차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했던 최강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최강수의 귀를 때렸습니다. 심사관의 불친절한 손짓에 최강수는 서둘러 여권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최강수의 여권을 받아들고 거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최강수는 준비했던 영어 문장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패밀리, 미팅, 딸 보러 왔습니다. 심사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심사관은 최강수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주변 심사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최강수에게 쏠렸죠. 외국인들의 시선 속에서 최강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체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귀국 항공권은 있습니까?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심과 판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딸이 보내준 초청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그것을 대충 훑어보고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뭐죠? 공식 서류도 아니고. 당신 불법 체류 계획 아닙니까? 최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만남을 기다려온 긴 세월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아닙니다. 나는 오직 딸 만나러 왔습니다. 불법 아닙니다. 최강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영어 발음은 더욱 어눌해졌습니다. 심사관은 주변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이크를 들어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고 그 중 하나가 최강수 앞에 서서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랜디 스미스입니다. 보안팀장이죠. 당신은 지금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오세요. 최강수는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냉소적이었고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보안팀장 랜디는 최강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발. 최강수가 천천히 움직이려 하자 랜디는 더 강하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 시간 뺏지 말고. 최강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문제 있는 외국인일 뿐이었죠. 조사실로 끌려가는 동안 최강수는 문득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모국에서도 이국에서도 그는 항상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군 복무 때도 그랬고 평생 고된 노동으로 딸을 키우면서도 그랬고 이제 노년에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혀진 최강수는 흰 벽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딸과의 재회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낯선 땅, 차가운 대우.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보안 조사실의 싸늘한 형광등 불빛이 최강수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 메마른 공기가 그의 숨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랜디 스미스는 최강수의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검사하겠습니다. 열어보세요. 랜디의 명령조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은 최강수의 인생만큼이나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었죠. 빨리 좀 하세요. 랜디가 성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최강수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옷, 세면도구, 약봉지 몇 개. 그러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손끝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뭐죠? 그거. 랜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서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녹이 슬어 색이 바랜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강수가 미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분명 판문점이었습니다. 랜디는 무관심하게 사진을 흘끗 보았을 뿐입니다. 이런 낡은 것까지 왜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다른 것도 빨리 꺼내보세요.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인턴 배지를 달고 있었죠. 클레어 리입니다. 통역 지원 왔습니다. 여성은 랜디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랜디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마침 잘 됐네. 이 할아버지, 영어가 통 안 통해요. 당신이 좀 물어봐요. 왜 이런 낡은 사진이랑 군번줄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지.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보는 순간 클레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와 상황이 어딘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진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클레어가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강수의 눈빛이 갑자기 생기를 띠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사진, 혹시 판문점에서 찍은 건가요? 클레어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최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클레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미군 장교와 최강수는 단순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공식적인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랜디가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통역 좀 해주세요. 클레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를 직감이 이 사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라고 하십니다. 미군 친구와 찍은 사진이라고요. 클레어는 의도적으로 일부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 노인은 대체 누구지? 왜 이런 역사적 순간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최강수는 클레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의 일부가 드디어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랜디가 다른 물건들을 검사하는 동안 그녀는 최강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진, 정말 중요한 거죠? 최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지요. 클레어는 찍은 사진을 자신의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그녀의 가족 중에는 미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군 관련 일을 하는 삼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클레어의 마음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노인의 과거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클레어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떠나자마자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최강수를 위한 통역을 계속했지만 내면에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와 사진은 아직 답이 없었죠. 불현듯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띵! 휴대폰 알림음에 클레어의 시선이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통역하는 중에 휴대폰은 켜두지 마세요, 클레어. 랜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레어는 얼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화면에 비친 메시지 발신자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앨런 삼촌이었죠. 최강수는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피어오르는 미소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준 인내심은 이런 순간에도 빛을 발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랜디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에 머무를 계획입니까? 클레어가 이 질문을 한국어로 통역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메시지가 궁금해 견딜 수 없었지만 지금은 최강수를 도와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랜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클레어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를 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클레어, 지금 당장 전화해.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 매우 중요해. 클레어는 최강수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피곤에 지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전과 달리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선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클레어, 지금 그 사진 속 한국인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앨런 삼촌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입국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클레어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진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직후에 찍힌 거야. 그리고 그 사진 속 한국인은 내 사촌 존의 아버지 로버트 맥켄지 대위를 구한 사람이야. 클레어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사촌 존의 아버지는 군에서 복무하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 당장 존에게 연락해야 해. 그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 한국인 노인의 이름이 뭐지? 최강수라고 하세요. 75세이시고 딸을 만나러 오셨대요. 앨런 삼촌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최강수? 맞아, 그 이름이야. 로버트가 생전에 항상 말했어. 최강수 병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라고. 클레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우연히 만난 이 노인이 자신의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삼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일단 그분이 편안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 존에게는 내가 연락할게. 국토안보부 고위 간부가 된 그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클레어는 통화를 마치고 조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최강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노인이 아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랜디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침착함을 가장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최강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최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가까이 간직해온 비밀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번줄을 조용히 매만졌습니다. 녹슨 금속에 새겨진 숫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랜디 몰래 휴대폰으로 최강수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관한 기록들, 당시 투입된 한국군 명단,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원들, 모든 정보를 탐색했지만 최강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은 영웅이었던 걸까? 클레어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가 클레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리입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존 맥켄지입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기다리세요.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클레어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고위 간부, 그리고 그녀의 사촌. 그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부 건물 52층 임원실에서 존 맥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수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그는 짧게 깎은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로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여러 훈장과 함께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존과 그의 아버지 로버트 맥켄지 대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앨런 삼촌이었습니다. 존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앨런 삼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 존, 지금 당장 이메일 확인해. 내가 방금 보낸 사진 말이야. 앨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존은 컴퓨터 화면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새 이메일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는 이메일을 열어 첨부된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사진입니까? 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JFK 공항에서 찍어보낸 거야. 지금 한국에서 온 노인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노인이 바로 이 사진 속 인물이래. 이름이 최강수라고. 존은 말없이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직후 찍은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 로버트 맥켄지 대위 옆에 서 있는 한국군 병사. 그 병사의 이름을 존은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술만 마시면 항상 언급했던 그 이름. 최강수 병장. 존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최강수 병장이 아니었다면 나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지. 하지만 그 일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어. 아무도 모르는 영웅이지. 존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었고 지금 이 순간 뉴욕 공항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삼촌 클레어에게 전화해서 그분이 계신 곳에 그대로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은 통화를 마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교통부 장관과 JFK 공항장을 연결해 주세요. 최우선 순위입니다. 비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존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분 만에 JFK 공항장 마이클 핸더슨과의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핸더슨, 나 존 맥켄지야. 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공항에 특별한 손님이 와 있어. 이름은 최강수, 한국에서 온 75세 노인이야. 현재 입국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네. 맥켄지 국장님?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놀랐습니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핸더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장 확인해. 이건 국가안보 문제야. 존의 단호한 목소리에 핸더슨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존은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영웅이었던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조명을 받지 않는 곳에서도 빛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그 진정한 영웅 중 한 명이 미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존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핸더슨이었습니다. 맥켄지 국장님 확인했습니다. 최강수라는 이름의 한국 노인이 현재 이번 터미널 보안조사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를 당장 VIP 대기실로 안내해. 그리고 그동안 그를 담당했던 모든 직원들 명단을 내게 보내. 특히 그를 신문했던 보안 요원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즉시 보고해. 핸더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네, 국장님. 하지만 공식적인 지시서가 30분 내로 모든 서류가 당신 앞에 있을 거야. 대통령 직속 특별 입국 허가로. 존은 통화를 마치고 즉시 법무팀을 호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복도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분주히 오가며 서류를 준비했고 비서들은 전화기를 붙잡고 끊임없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존의 지시 하나로 거대한 국가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분 후에 헬기 준비해. 내가 직접 뉴욕으로 가겠어. 존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 낡은 군인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메일로 받은 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최강수 병장과 함께 1976년 8월 내 생명의 은인. 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미 국방부에 수차례 알리려 했지만 당시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미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JFK 공항 전체가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VIP 대기실이 긴급히 준비되었고 공항 고위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최강수를 불친절하게 대했던 랜디 스미스는 공항장 앞에서 경위서를 쓰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헬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존 맥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을 직접 만나는 날. JFK 공항 2번 터미널 오후 3시 15분. 평소 같으면 그저 분주한 일상이 펼쳐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공항장 마이클 핸더슨의 사무실에서 시작된 긴급 명령이 공항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는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헤드셋을 통해 전달된 암호 단어 이글다운은 최고 수준의 VIP 의전을 의미했습니다. 이글다운? 농담하는 거죠? 터미널 관리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무전기에 대고 물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국토안보부 직속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VIP 루트어를 개방하세요. 통제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식간에 공항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구역이 봉쇄되고 보안 인력이 평소보다 2배로 배치되었죠.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이동 경로 변경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공항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조사실에 있던 최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의자에 앉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만이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녀는 삼촌과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점점 더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50년 전에 그날 젊은 미군 장교를 구했던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행동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공항 보안국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랜디 스미스는 어디 있지?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랜디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공항장실로 와. 그리고 보안국장의 시선이 최강수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분이 최강수 선생님이십니까? 클레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안국장은 급히 최강수 앞으로 다가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게 해드려서요. 지금 바로 VIP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랜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거칠게 대했던 노인이 갑자기 VIP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보안국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입 다물고 따라와. 보안국장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국토안보부 존 맥켄지 국장이 지금 직접 오고 있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소상히 보고하라고 하셨어. 랜디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국토안보부 국장이 직접? 그것도 존 맥켄지? 그의 이름은 모든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최강수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였기에 이런 극적인 전환도 담담히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만은 젊은 날의 열기를 되찾은 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VIP 대기실로 안내되는 동안 최강수는 공항 직원들의 달라진 태도를 느꼈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보안국장은 계속해서 무전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던 랜디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VIP 대기실은 최강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파,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전경까지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 편히 쉬세요. 곧 맥켄지 국장님이 도착하실 겁니다. 보안국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클레어는 최강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맞습니다. 최강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그때 대기실 문 너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와 함께 무전기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러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 맥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존과 최강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연의 끈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최강수 병장님, 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었습니다. 최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노쇠한 몸은 갑자기 젊은 날의 기억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강인했던 그 시절, 판문점에서의 그날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노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잊혀진 영웅이 마침내 그 빛을 되찾는 순간 모두의 가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VIP 대기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존 맥켄지의 등장으로 모든 이목이 그와 최강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존은 천천히 최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존경, 감사,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최강수 병장님, 제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직접 인사드렸을 텐데. 최강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긴장감, 순간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 선택까지. 로버트 대위는 좋은 분이셨소. 최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군인으로서의 의무였을 뿐이요. 공황장 마이클 핸더슨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뒤에는 랜디 스미스가 창백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랜디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맥켄지 국장님, 상황 파악 후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핸더슨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최강수 선생님을 처음 응대했던 보안팀장 랜디 스미스입니다. 존의 시선이 랜디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최강수 선생님을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들었소만. 랜디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랜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강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온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미스 씨, 지금 당장 최강수 선생님께 사과하세요. 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랜디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최강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굽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랜디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닌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최강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클레어는 긴장된 표정으로 최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5세의 노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그는 랜디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스미스 씨. 최강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가장 쉬운 실수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니까요. 랜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최강수의 관대함 앞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괜찮습니다. 최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 말을 들은 클레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강수의 너그러움과 품격에 감동한 것입니다. 그녀는 최강수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클레어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최강수는 클레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졌소. 고맙소. 존 맥켄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강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용감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자라고. 오늘 그 말씀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기실 안의 긴장감은 이제 경외감과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랜디는 여전히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클레어는 조용히 최강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품격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최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인생의 지혜가 묻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요. 내가 그를 미워한들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까? 그 말에 클레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구나. 존 맥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을 넘어 그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 분노가 아닌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는 지혜. 그렇게 VIP 대기실은 고요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강수의 품격 있는 용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VIP 대기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여러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미 국방부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백발의 노신사는 군인 출신임을 알려주는 당당한 체구와 위험 있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피터슨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묵직했습니다. 최강수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존 맥켄지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피터슨 차관보님?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 피터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맥켄지 국장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국방장관께 보고드렸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지요. 즉시 가서 그분을 만나라고. 최강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잊혀진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피터슨 차관보는 최강수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보좌관으로부터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를 건네받았습니다. 최강수 선생님,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 당시 귀하의 용기와 결단력은 미국과 한국 양국의 중대한 위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최강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피터슨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훈장과 금박 장식이 있는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국방부는 귀하의 뛰어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자리에서 특별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는 국방장관의 직접 지시로 준비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클레어는 감격에 찬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이토록 의미 있는 순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 위에 놓인 빛나는 금속은 마치 그의 삶 전체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였던 시절, 한국 전쟁의 상처,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그 운명적인 순간까지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소. 최강수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피터스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임무 수행은 로버트 맥켄지 대위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심각한 외교적 위기를 방지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날의 행동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뒤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이미 소식은 빠르게 퍼져 한미동맹의 숨은 영웅이라는 헤드라인이 온라인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AP통신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50년 만에 인정받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CNN입니다. 판문점 사건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강수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상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 젊은 미군 장교를 구했던 순간, 그리고 그 후 묵묵히 지나온 50년의 시간까지 존 맥켄지가 앞으로 나서서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최 선생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피터슨 차관보는 최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훈장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인정하는 명예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녁 백악관에서 특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최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조명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클레어가 최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최 선생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의 용기를 알게 될 거예요. 최강수는 클레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젊은이, 진정한 용기는 때로 침묵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요. 내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것이었소. 그의 말에 클레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이 노인이 특별한지, 왜 그의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빛을 발하는지. 존 맥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잊혀진 영웅은 마침내 그 빛을 되찾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최강수의 용기와 희생은 이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유리창 너머로 뉴욕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창가에 서서 활주로에 내리는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조금 전 받은 훈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경쾌한 발소리에 최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존 맥켄지가 활짝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 선생님. 당신의 딸 최미영 씨가 지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분 안에 이곳에 올 거예요. 최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될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도 딸에게만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당신의 외손주도 함께 왔습니다. 최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손주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만 보았을 뿐이었죠. 라운지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강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여인, 그의 딸 최미영. 어릴 적 기억 속의 소녀는 이제 중년의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15살쯤으로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최강수의 외손주였습니다.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심장은 젊은 날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최강수의 목소리는 감정에 복받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의 시간, 5,000마일의 거리, 그리고 수많은 밤의 그리움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강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아픈 순간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괜찮다, 내 딸. 최강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존 맥켄지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옆에 서 있는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제 아들 마이클이에요.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최강수는 천천히 외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에서 미영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세 세대를 잇는 핏줄의 연결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할아버지,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최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기쁘구나, 내 손자야. 미영은 이제야 주변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가 저희를 여기로 안내했는데 존 맥켄지가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최미영 씨, 오늘 당신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그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부터 시작해 오늘의 명예회복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최강수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수 일행은 특별 준비된 차량으로 공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백악관으로 향하기 전 그들은 잠시 뉴욕의 밤 풍경을 즐길 예정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최강수는 마지막으로 공항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이곳에서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웅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최강수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잊힐 수 있단다. 그러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지. 그의 말에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최강수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보상이구나.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뉴욕의 밤 풍경이 그들 앞에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숨은 영웅, 20년 만에 딸과 재회하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수 할아버지의 잊혀진 용기와 가족 재회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